두한량의 인간 세상 탐구, 그때그때 꽂히는 얘기하는 방송, 어쩌다 이렇게 됐지. 안녕하세요. 두한량 중 한 번 꽂히면 중독으로 돌진하는 량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두한량 중 금방 실증내서 중독을 잘 피해가는 감자입니다. 오늘도 목적지를 알 수 없는 수다 타임, 어쩌다 이렇게 됐지. 줄여서 뭐죠? 어쩌지? 시작하겠습니다. 레디, 액션! 양이님,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자님, 청취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반가운 일주일이 또 다시 돌아왔네요. 그렇죠. 일주일 동안 어떻게 뭐하고 지내셨나요? 제가 오늘 네. 방송 녹음을 마치고 네네. 며칠 뒤에 휴가를 떠납니다. 축하드립니다. 휴가를 떠나기 위한 준비를 분주하게 하면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어떤 준비를 하셨나요? 예쁜 옷이 뭐가 있을까 좀 보고요. 쇼핑을 하셨네요. 유심칩도 좀 사고요. 아쿠아슈즈도 사고 쇼핑을 좀 했어요. 네, 어디 뭐 바닷가로 가시나 보네요. 그렇죠. 부럽네요. 네, 감자님은 어떻게 네. 지내셨어요? 저희 집에 에어컨을 설치했어요. 네, 생전 처음 에어컨이라는 어떤 문명의 기기를 네. 제가 가지고 와서 설치를 했는데 정말 이렇게 시원해도 될까 싶을 정도로 정말 얼어 죽을 뻔했습니다. 아니 그동안 그 집에 계속 사셨는데 에어컨 네. 없이 어떻게 사셨어요? 버틸만 했어요. 버틸만 했는데 최근에 고양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고양이가 이렇게 바닥에 거의 대자로 널브러져서 일어나질 않더라고요. 네. 애가 쩔어가지고 그걸 보면서 이게 내 욕심을 부리면 안 되겠구나. 그렇죠. 같이 사는 룸메이트를 위해서도 네. 구매를 해서 그렇게 보냈고 시원하게 네. 일주일을 보냈고요. 서론이 좀 길었네요. 오늘 저희가 좀 양이 좀 방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오늘 저희 그 작가님께서 저희 량이님께서 준비해온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빠릇빠릇하게 경보의 걸음으로 빨리빨리 주제를 향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방송이 오늘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지식적인 부분들하고 준비를 많이 해서 그동안 그냥 네. 웃고 떠들고 까불던 거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진지하게 다룰 수 있는데 네네. 처음 우리 방송을 이 중독이라는 주제로 들으시는 분들은 네. 원래 이런 방송인 줄 아실 수 있는데 원래 이런 방송 아니고요. 그렇죠. 오늘 주제가 주제이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파고들어서 준비를 했으니까 네, 그거는 이제 듣는 청취자분들께서 알아서 잘 판단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양이님께서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 중독, 헤어나올 수 없는 늪입니다. 목소리가 왜 그렇죠? 또 중독에 네. 어울리는 목소리로. 되게 빠져들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오늘 주제는 우리 어쩌지에서 고막을 담당하고 계시는 한 청취자분이 요청을 고막이요? 해주셨어요. 본인 입으로 네네. 본인이 고막을 담당하고 계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또 댓글을 또 센스 있게 네. 잘 달아주셔가지고. 메일도 굉장히 센스를 겸비한 그 응원의 메시지와 함께 주셨는데 일단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독이라는 주제로 이 광범위하고 어려운 주제로 대뜸 주제를 요청을 던져주셨는데 우리 고막님 덕분에 제가 아주 이거 준비하느라고 죽을 뻔했어요. 그렇습니다. 대충 던졌는데 사실 아무 생각 없이 덥석 물었죠. 그렇죠. 대충 이렇게 좀 쉽게 풀어나갈 줄 알고 저희가 물었는데 되게 녹록지 않았다는 점, 네. 양이님이 고생을 좀 많이 하셨다는 점을 고막님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에 제 방바닥에 유난히 머리카락이 많더라고요. 머리가 아주 한 움큼씩 빠졌어요. 그렇습니다. 이 중독이라는 단어 듣기만 해도 어쩐지 좀 무섭고 불안하고 그런 단어인 것 같은데요. 맞아요. 한 번 빠지면 정말 쉽게 나올 수 없는 늪 같은 느낌입니다. 그렇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독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사실 내 삶을 피곤하게 만드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심각한 문제부터 굉장히 사소한 부분까지 정말 광범위한 디테일로 무언가에 중독되어 계신 분들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저희 둘도 해당되지 않습니까? 특히 저 오늘도 네, 고해성사 고해성사. 방송 될 것 같아요. 매번 그렇게 하나씩 나와서 되게 방송이 풍요로워져서 좋네요. 뭔가 맨날 발가벗겨지는 기분이에요. 그렇죠. 어쨌든 이거 준비하면서 네. 이 광범위하고 심오한 주제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답이 잘 안 나와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머리 빠질 정도로 열심히 준비했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방송은 진지하게 2부로 꽉 채워서 나눠서 나갈 예정입니다. 되게 EBS 방송 같을 것 같은 걱정이 좀 들지만 네. 그래도 량이님의 스타일대로 저의 스타일이 좀 들어갈 거니까요. 네. 그죠? 걱정하지 마시고 잘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오늘 굉장히 진지하고요. 오늘은 갈 길이 굉장히 멀어서 평소처럼 어쩌지 열차로 이렇게 뿌뿌 이렇게 출발 못할 것 같아요. 어쩌죠? 저는 기차표를 끊었는데요. 제가 감자님 비행기 티켓까지 다 예매를 와우, 했고요. 역시 센스 만점이네요. 우리 오늘은 비행기 탈 거고요. 장시간 비행이니 여러분 각오하시고 기내식은 셀프입니다. 맥주와 안주 알아서 준비하시고요. 그럼 이륙하겠습니다. 자, 그럼 중독이 뭔지 양이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제가 여러 가지로 조사를 좀 해보니까 양이 너무 방대해요. 전문 지식들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내용 정리를 좀 다시 해봤는데 네네. 머리가 많이 아프실 수 있으니까 각오하시고 들어주세요, 좀 여러분. 전문적인 단어들이 좀 많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런 단어들이 좀 약간 거부감이 들 수도 있지만 그냥 빠르게 스킵하시면 돼요. 네, 그냥 네.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런 그런 게 연애 있나 있나 보다. 보다 하면 되겠죠. 네. 네. 중독은 비슷하게 연결되어 있긴 한데 좀 그래도 몇 가지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네네. 이게 물질 중독하고 행동 중독으로 나누는 경우도 있고 급성 중독과 만성 중독도 있고 신체적인 중독과 정신적인 중독으로 여러 가지로 좀 여기저기서 디테일을 분류를 하는데요. 다 한 번씩 뭔가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그런 네. 말들이네요. 이거를 뭐 어떻게 한 번에 그러니까 비슷한 내용인데도 섞기가 조금 힘들어요. 음. 각자의 디테일이 있어서. 근데 중독이란 어떤 일에 습관적 또는 강박적으로 몰입하거나 거기에 항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고요. 네네. 어떤 물질 또는 행동이 반복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분을 조절하기 위해 그러한 물질이나 행동을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증상을 이야기합니다. 만성 중독과 급성 중독으로 구분을 하면 만성 중독은 개인 및 사회적으로 폐해가 많아서 해가 될 것임을 알면서도 중단하려고 해도 통제력을 잃고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행동을 뜻하고요. 네. 급성 중독은 알코올이나 코카인 등의 물질이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쳐서 단기적으로 부적응적인 인지 및 행동적 결과를 초래하는 일시적인 현상을 뜻한다고 합니다. 되게 또박또박 잘 읽어주시네요. 아, 그렇죠. 네, 귀에 쏙쏙 아주 들어옵니다. 네. 네. 우리는 오늘 요 위에 방금 말씀드린 것보다 네. 물질 중독과 행동 중독을 좀 위주로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행동 중독을 위주로 다루게 될 것 같아요. 되게 저희가 많이 행하는 중독 중에 하나가 네. 행동 중독이 아닌가 좀 생각을 좀 다 해봅니다. 네. 누구나 갖고 있는 중독. 네, 그래서 조금 더 그 부분이 많이 궁금하시고 공감이 될 것 같아서 행동 중독 위주로 다루게 될 것 같은데요. 네. 물질 중독과 행동 중독으로 나눴을 때를 보면 알코올, 마약, 약물 등과 같은 생리화학적 의존을 보이는 것은 물질 중독으로 분류할 수 있고 도박 중독, 성 중독, 병리적인 인터넷 사용 등과 같이 어떠한 행동, 과정, 활동에 관한 중독은 행동 중독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네. 행동 중독은 물질 중독과 유사한 점이 많은데요. 물질 중독과 행동 중독은 공통된 뇌회로가 관여를 합니다. 똑같은 건가요? 네. 해당 행동을 하기 전에 신체적 및 정서적 각성이 유발되는 시기가 있고 행동 중에는 쾌락이나 안심을 느끼며 행동 후에는 각성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후회와 죄책감이 뒤따라오는 유사한 일련의 과정 및 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되게 폭죽이 빵 터졌다가 네. 사라지는 것 같은 그렇죠. 어떤 그런 느낌이네요.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네. 유명하신 가수분들 정말 대대적인 콘서트 하고 무대가 끝나고 집에 돌아갔을 때 그 회의감. 약간 그런 느낌이 그렇죠.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네. 이게 일단 이 중독이라는 현상이 발생을 하면 내성과 금단 증상이 같이 동반돼서 발생이 되고 그렇죠.
그 충동성이라는 게 발달 초기 단계에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되고 강박성이 행동 유지에 핵심적으로 관여하는 등에서 되게 유사하다고 해요. 행동을 계속 유지하는 데는 어쨌든 강박관념 같은 게 좀 있어야 네, 내가 계속 그걸 한 군데를 계속 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지할 수 있는 것 같네요. 네, 이게 이제 이렇게 의학적으로 풀면은 약간 말이 어려운데 네. 국어사전에 정말 소름 돋으면서도 단순하게 나와 있어요. 네네. 술이나 마약 따위를 지나치게 복용한 결과 그것 없이는 견디지 못하는 병적 상태. 어떤 사상이나 사물에 젖어버려서 정상적으로 사물을 판단할 수 없는 상태라고 나오는데요. 이게 뭐 꼭 술이나 마약이나 어떤 사상, 사물이 아니어도 다양한 중독 증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거기에 어떤 강박적으로 몰입하거나 어떻게 항복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참 이 비유가 되게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중독되는 거에 내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 네 맘대로 나를 조종해. 라는 것처럼 그냥 말 그대로 백기 들고서 항복하는 거. 그렇게 해서 아무 제지 없이 내가 거기를 따라가게 그냥 두는 것. 그게 참 무서운 것 같네요. 그래서 저도 어떤 사소한 중독이지만 어떤 중독적인 네. 증상이 생기고 제가 그것 때문에 좀 이건 아니지 싶을 때 느끼는 감정이 일단 내가 이따위 것에 항복을 하다니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그 중독 증상을 계속하게 되면 어쩔 수 없어. 난 백기 들었어. 항복. 그냥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제 항복하는 이유가 어쨌든 달콤한 보상 같은 게 사실 그 중독에는 따라오기 마련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도 모르게 그 강박적인 그 항복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달달하니까요.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양희님께서 중독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전문 용어들을 써주셔가지고 약간 좀 방송이 뭐랄까 질이 저희 방송이 원래 좀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지 않습니까? 순간 한 단계가 아니라 몇 단계 정도가 확 올라간 것 같아가지고요. 우리 방송이 질이 뭐가 네. 어때서요? 아주 고퀄리티 하이브리드 방송이에요. 하이브리드요? 두 개의 심장. 그렇죠. 사회자가 2명이니까요. 자, 그럼 중독에 대해서 량희님께서 얘기해 주셨고요. 네.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무언가 이렇게 중독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요인이 저는 이제 한 7가지 정도로 나눠봤어요. 네네. 네, 일단 첫 번째로 감정적인 요인이 있어요. 뭐 심심함, 공허함, 그리고 굉장히 높은 스트레스나 불안, 분노 그런 류의 감정적인 고통이 있을 때 이제 중독 증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네네. 이게 일단 이런 감정들이나 특히 어떤 특정 수준의 스트레스 호르몬이 지속되면 중독에 굉장히 쉽게 빠져드는 원인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호르몬이 계속 분비가 된 후에 네. 그거를 좀 잊기 위해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 다른 쪽에 어떤 중독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찾는 건가요? 따지고 보면? 그런 건가 봐요. 근데 저도 이 감정적인 요인에 네네. 정말 공감 굉장히 제일 많이 하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사소한 중독의 행동들의 원인을 보면 저는 항상 여기에 속해요. 다 제 얘기예요. 네, 사실 이 심심함, 공허함 이렇게 나를 좀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가만히 놓게 되면 그냥 그 상황을 난 지금 아무것도 안 하니까 편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데 뭔가 지금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오히려 찾아보기 쉬운 것들을 찾아보게 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리고 그 심심함이 지속되다 보면 공허감도 같이 오는데 그렇죠. 사실 사람들이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그 가만히 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없죠. 근데 이제 그 가만히 있을 때 다른 거는 하기 싫고 더럽게 심심하고 근데 이제 그럴 때 뭐 어디 하나 잘못 중독이 되면 유튜브를 본다거나 그때부터는 이제 그 심심한 시간에 그 행동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 행동에서 약간 보상을 받는 것 같고 사실 근데 어딘가에 앉아서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뭐 바다가 있다거나 사실 노을이 막 지고 있으면 그걸 보면 사실 위안이 돼요. 근데 사각의 방에서 나 혼자 있어야 돼요. 그러면 누구나 당연히 컴퓨터 전원을 켜죠. 스마트폰 홈 버튼을 누르든지. 뭐 게임하고 TV 보고 이제 그러다가 술 마시고
접근성이 이렇게 쉽게 그렇게 다가가는 것 같고요. 다음 걸 얘기해 주시죠. 그리고 이제 비슷한데 심리적 요인이 있어요. 네. 우울증 같은 이런 심리적인 질병이나 굉장히 낮은 자존감으로 고통받으면은 알코올이나 마약을 과다 복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위험하네요. 네. ADHD 뭔지 다들 이제 요즘은 아시죠? 네네. 그 ADHD를 가진 성인 역시 알코올이나 마약에 의존할 가능성이 일반 사람들보다 높다고 해요. 사실 모든 병의 원인 중에 뭐 스트레스가 제일 원인이긴 하지만 그 심리적인 요인 중에 이렇게 우울증이나 이렇게 자존감이 낮게 되면 사실 다른 쪽에 내가 되게 의지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사실 이 안에서 사람한테 의지하게 될 경우도 크고 그 사람의 의지를 내가 못했을 경우에는 접근이 제일 쉬운 게 약물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뭐 여기에 들어가는 게 술도 좀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사실 뭐 마트 가서 몇천 원만 주면 한 병 그냥 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접근성이 되게 쉬워서 어떤 감정적인 요인보다 사실 이 심리적 요인이 크게 중독될 가능성이 훨씬 더 극단적으로 약간 좀 크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게 접근이 굉장히 쉬운 케이스가 이제 감정적 요인에서 시작되는 것 같고 그것들이 쌓이고 발전하면서 이제 심리적인 문제로 오는 중독으로 가는 것 같은데 네네 맞습니다. 이 심리적 요인에 이제 이런 뭐 우울증이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결핍이 결국은 심리적인 결핍으로 이어져서 이렇게 중독의 어떤 현상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죠. 저는 이게 이제 대표 사례 중에 하나가 애정결핍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렇죠. 네. 약간 혼자서 있다기보다는 예전부터 내가 받아야 되는 감정들, 네. 받고 싶었던 감정들이 없을 경우에 그거를 어쨌든 다른 쪽으로 채워야 되는 게 맞잖아요. 네. 내가 원하는 욕구 중에 하나니까. 양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큰 게 애정결핍에서 오는 게 아닌가. 그 중독의 반응이. 가장 흔한 결핍 증상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이게 지금 말씀드린 감정적인 요인이랑 심리적인 요인이 그 보상 심리를 그렇죠. 채우기 위한 중독에 가까운 두 가지 경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거가 있기 때문에 그 중독의 길을 한 걸음씩 걸어가는 거죠. 네. 뭐 사실 뭐 아무 이유 없이 원하는 거 없이 그냥 이렇게 중독될 일은 없고요. 그죠?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 내가 심리적으로 결핍을 느꼈을 때는 반드시 그거를 다른 걸로라도 채우려고 하는 게 인간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이제 사회문화적 요인이 있다고 해요. 이거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러고 부모님들이 나쁜 친구 사귀지 말라고 하는 거에 속하는 것 같은데 이게 주변 사람들이 꼭 뭐 중독까지는 아니지만 네네. 뭐 알코올이나 마약 이런 걸 정기적으로 할 때 그냥 같이 어울리다가 영향을 받아서 같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해요. 굉장히 좀 더 오히려 더 빠지기 쉬운 중독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사실 들어요. 왜냐하면 뭐 어쨌든 내가 술도 못 먹고 사실 뭐 약물이나 이런 거에 아무런 관심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지인이나 혹시나 아는 사람들의 어떤 권유가 있었을 경우에는 그리고 그거를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야 이걸 해보니까 이걸 내가 접해보니까 이런 상황까지 가게 돼. 근데 또 그렇게 문제는 없어. 맞아요. 바로 현실에서 적응할 수는 있어. 사회생활하는데 지장은 없어. 맞아요. 이렇게 달콤하게 얘기했을 경우에 이거를 뿌리치기가 맞아요. 호기심에라도 나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외에 중고등학교 네. 그 어린 친구들 그 어울리는 친구 무리에서 이제 누가 담배 피기 시작하고 그렇죠. 누가 술 마시기 시작하면 지가 사실 그거를 필요로 하진 않는데 그냥 애들 다 하니까 같이 하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그거를 성인 때까지 그냥 쭉 이어가게 되고 되게 그 어린 나이에는 그런 행동 하나가 되게 바이러스처럼 퍼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그게 사실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봐서 자기가 판단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죠. 그게 중고등학교 때는 특히 친구들이 다 하는데 나 안 하면 나만 되게 소외되고. 약간 소외되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담배 피는 척이라도 하면 술 먹는 척이라도 하면 같이 그 동질감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게 또 어쩔 수 없이 맞아요.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이렇게 같이 발을 담그게 되는 요인이 있는 것 같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연령과 성별에 따라서 또 음주를 16세 이하의 어린 나이에 시작을 하면 알코올 중독이나 남용의 위험성이 성인이 되고 시작한 것보다 훨씬 높고 그렇군요. 그리고 신기하게 남자가 여자보다 알코올 중독 남용 비율이 더 높대요. 여성분들께서 아니 남자가 여자보다요. 남자분들께서 네. 약간 남자분들께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경쟁을 하는 사회에서 남자분들께서 사실
다른 남성이 가진 것이나 어떤 직위나 어떤 이런 거에 사실 나도 저거를 갖고 싶은데 못 갖게 됐을 경우에 그 현실에 불만이 되게 많을 경우가 좀 큰 것 같아요. 남성분들 입장에서. 그래서 그 현실을 내가 조금 잊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알코올이나 약물에 좀 손을 댈 가능성이 좀 더 남성분들이 큰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게 물론 무슨 남자와 여자의 그 유전적 차이에서 오는 뭔가가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 지금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 네네. 그냥 사회 문화적으로만 봐도 여자분들은 좀 모이면 차 마시고 디저트 먹고 이런 문화가 특히 우리나라를 봤을 때는 술을 드시는 분들보다 좀 더 많고 남자분들은 모이면 일단 야 커피? 케이크? 야 술 마셔. 이게 기본적인 그거니까. 사실 뭐 카페 가서 아메리카노 한 잔 할까 보다 언제 한 번 술이나 한 잔 할까가 그냥 말에서 툭 튀어나오는 게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렇게 좀 남성분들이 많이 빠질 가능성이 큰 것 같네요. 남자분들 너무 그렇게 술만 드시지 마시고 네. 아기자기한 카페 가서 같이 차 한잔 하면서 수박 주스도 드시고요. 케이크도 좀 한 쪽씩 드시고요. 그리고 그냥 달달하게요. 네, 초코 케이크. 알코올 중독보다 그냥 살찌는 게 좀 더 나으니까요. 뭐요?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이제 가족력이나 유전적인 요인이 있대요. 네네. 특정 유전자가 중독에 대한 취약성을 좀 증가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부모가 중독자일 경우에 자식도 중독자가 될 그런 확률이 더 높다고 해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유전자가 원래 중독에 잘 걸리는 유전자가 있더라는 게 되게 신기하네요. 이러니까 인체가 진짜 신비한 거예요. 대물림을 해서 저 멀리 우리 할아버지께서 약주를 그렇게 많이 드셨는데 사실 저희 아버지도 술을 좋아하시고 할아버지도 술을 좋아하시고 사실 저도 술을 원래 제 몸이 안 받거든요. 네. 제 몸은 원래 위가 안 좋고 그래서 술을 안 먹어야 되는데 그 뭔가 그 땡김이 그런 게 있어요. 약간 그런 것도 술의 유전자가 대물림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양희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문득 드네요. 느낌이 네. 당연히 그게 유전성으로 그렇게 되는 걸 수도 있는데 지금 네네. 감자님의 저 뻔뻔한 표정을 보니까 앞으로도 술을 계속 먹기 위한 핑계로 조상님 핑계를 대는 게 아닌가 지금 그런 표정이에요. 어디서 감히 조상님을 제가 핑계를 대겠습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아 그래요? 현실을 직접 얘기한 거라서요. 네. 즐겁네요. 아주 입꼬리가 실쭉실쭉 하는 게 다음 거 얘기해 주시죠. 좋은 핑계 감자님께서 지금 찾으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의도치 않게 시작된 어떤 성분이나 자극적인 요소에 의해서 신경 중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되게 이건 좀 되게 억울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뭐 병원 진료로 우연히 나의 어떤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맛본 어떤 약물의 힘이라던가 아니면은 그냥 정말 주변인들이 하니까 나도 우연히 접했다가 주변인들은 그렇게까지 민감하게 몸이 반응 안 했는데 이게 내 몸에 들어오니까 사실 이런 거네요. 잘 맞는다. 그렇게 해서 그거를 끊을 수 없는 상황까지 네. 가게 되는 건데 되게 의도치 않게 이렇게 발생하게 되면 조금 좀 억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은 약물에 대해서 이렇게 의도치 않게 뭔가 나의 어떤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먹었던 약의 어떤 효과가 이제 나의 심리적으로 뭔가 힘든 부분을 잠재워줄 수 있는 역할을 했다 하면 이럴 때 약물 오남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에 내가 효과가 있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약을 먹었을 때 그냥 쉬운 예로 우리가 네네. 몸살 감기 걸렸을 때 네네. 감기약 먹으면 그리고 알러지약도 그래요. 굉장히 졸음이 쏟아지는 성분들이 많은데 네네. 이제 수면제 처방받기가 힘들고 네네. 신경안정제 처방받기가 힘드니까 그거를 그냥 먹고서? 수면제나 신경안정제처럼 한꺼번에 막 여러 알 드시고 막 이런 분들이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면 효과가 있기는 있으니까 먹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겠죠.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감기약이나 알러지약 먹으면 저는 약에 또 몸이 되게 잘 반응하는 스타일이라 네, 약 잘 받는 스타일인가요? 네, 약발 좀 받아요. 좋겠네요. 근데 저도 감기약이나 그렇게 알러지약 먹으면 네네. 잠을 잘 못 잘 때도 조금 쉽게 잠이 들고 몸이 노곤노곤해서 그렇게 약간 사르르 되는 느낌이 굉장히 좋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편안하게 내가 좀 풀어지는 듯한 그 느낌에 사실 거기에도 약간 중독될 수 있겠네요. 사실 그래서 고백하자면 네네.
다음 날 이제 아침 일찍 나가야 되는데 지금 고백하시는 건가요? 네. 고해성사 타임이에요. 네, 좋네요. 근데 다음 날 아침에 일찍 나가야 되는데 네. 너무 잠이 안 와서 미칠 것 같은 그런 날은 네. 너무 이러다가 진짜 밤새고 나가겠다 싶으면 저는 알러지약을 하나를 먹어요? 먹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게 신경안정제나 그 수면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 뭐 그렇게 막 그런 효과는 아닌데 그래도 그냥 약간 이거 먹으면 나 평소에 1시간 정도 있으면 너무 졸린데 이거 먹으면 그래도 2시간이라도 자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 한 2번 정도 그렇게 먹어본 적이 있어요. 사실 의지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하네요. 왜냐면 내가도 좀 숙면을 취해야 되는 상황인데 잠도 안 오고 이럴 경우에 사실 한두 알만 먹으면 그 상황으로 갈 수는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그런 정신과에서 처방해주는 약처럼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사람들에 따라서 그걸 먹어도 뭐야 난 잠 안 오는데 이럴 수 있어요. 양희님처럼 이제 약발이 잘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알만 먹어도 몸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좀 풀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좋은 건 아닌데 그나마 다행인 건 이게 무슨 대단한 그런 효과가 없어서 중독이 되진 않아요. 양희님은 술도 잘 받고 약발도 잘 받고 뭐든지 잘 받네요. 저야 뭐 네, 그냥 정말 부러운 몸을 세상의 모든 걸 흡수하려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요. 아주 작은 소량으로도 그거를 크게 극대화시킬 수 있으니까 되게 좋네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막상 하고 나니까 좀 걱정이 되네요. 여러분들 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네. 그런 거 아니라 양희님의 특별한 어떤 케이스에 대해서 고해성사를 한 거지 절대 그럼요. 이게 무슨 대단한 효과가 있다 이거 아니니까 그럼요. 절대 따라하지 마시고요. 안 받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네, 그죠? 아마 택도 없을 거예요. 그럼요. 제가 술을 많이 먹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순 그냥 쾌락을 위해서 본능을 쫓아서 그냥 그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 그냥 그게 좋아서네요. 그냥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난 그 감정이 좋아.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냥 빠지는 그거군요. 쾌락주의자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그냥 그 계기가 뭐가 됐던 간에 한 번 맛본 거 맛있어서 또 맛보고 싶은 그런 본능만 따르는 거고 이게 심지어 쾌락의 맛을 봐서 중독이 시작되기 이전에 그냥 어디서 그냥 주워보고 들은 것들을 바탕으로 그래? 어떤 음악가가 마약을 해서 저런 곡이 나왔단 말이야? 그럼 나도 해봐야지. 그냥 이런 식으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누군가가 LSD를 먹거나 대마초를 피워서 새로운 작품을 탄생시키면 그럼 길은 저거구나. 해서 실제로 유명 뮤지션들이 최근에도 어떤 뮤지션이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중독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이거는 진짜 이런 분들은 약간 그런 쾌락을 느낄 수 있는 거를 계속 수집을 하시는 스타일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죠. 뭐 술 먹는 걸로 이제 그런 쾌락에 중독이 되시고 그걸로도 모자라서 이제 여러 가지 마약에 대해서 본인이 아무도 권유하지 않았는데 찾아 나서서 왜냐면 내가 그 상태를 좋으니까 그 상태를 가고 싶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약물에 의존하거나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어떤 행동적인 중독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단순하게 난 그게 좋으니까. 근데 좋은 게 진짜 말 그대로 진짜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약간 성적인 부분으로도 빠져들 수 있을 가능성도 좀 많이 큰 거군요. 그냥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쾌락을 수집하시는 분들. 인간 쾌락 박물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탐험가네요. 장난 아니죠. 네. 이게 어쨌든 이유가 뭐가 됐던 내 정신과 육체의 컨트롤 타워가 결국은 붕괴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중독의 과정은 약물이던 행동이던 그것이 중독을 일으키려면 그 약물이나 행위에 강렬한 경험이 있어야만 한다고 해요. 근데 그런 경험은 한 번 하게 되면 뇌에 되게 뚜렷한 인상을 남겨서 계속해서 약물을 찾거나 하는 행위를 하게 만들고 각인되는 거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의학계에서는 그게 궁극적으로 중독은 뇌의 변화로 인해 초래된다고 생각한다고 해요. 뭐 되게 뭔가 무섭네요. 한 번 기억했던 거, 한 번 낙인이 찍혔던 거를 잊지 못하고. 그 왜 새끼 오리들이 처음 본 존재를 엄마로 인식한다 그러잖아요. 그러게요. 되게 거위를 따라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다람쥐는 아니죠?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눈에 띌 만한 구조적인 변화까지는 아닐지라도 네네.
중독에 관여하는 중추가 관련된 화학적이고 신경학적인 변화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해요. 화학적으로. 그리고 이제 현대정신의학에서는 중독... 현대정신의학이요? 아, 그렇죠. 되게 오늘 되게 고급져요. 오늘 하이브리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두 개의 심장 말씀해 주시고요. 이게 현대정신의학에서는 네. 중독이라는 단어가 상용되면서 오해 여지가 좀 있다고 봐서 남용과 의존으로 나눠 정의하기도 한다고 해요. 이게 물질 중독의 경우에는 남용은 일상적인 양보다 많은 양의 물질을 섭취하고 그로 인해서 사회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걸 말하고, 그리고 의존은 내성과 금단 증상을 동반한다고 해요. 이 의존의 이 내성과 이 금단 증상, 사실 되게 의지하게 되었다가 그 상태가 벗어났을 때 여러 가지 금단 증상이 되게 크게 오지 않습니까? 사람 미쳐 돌죠. 사실 그 약간 어르신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다이어트도 4일이 고비다. 맞아요. 그런 어떤 고비처럼 다른 것보다 이 금단 현상을 이겨내는 것 자체, 이 과정에서 사실 다른 중독으로 빠질 가능성도 약간 큰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이게 맞아요. 워낙 너무 힘든 상황이니까. 절대 하나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고요. 이거는 지금 뭐 물질 중독의 경우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 네네. 행동 중독도 그냥 같은 패턴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렇죠. 이런 행동 중독의 경고 신호가 있는데 이런 경고 신호들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감소가 일단 일어나고 증가하는 고립감을 계속 느낄 수 있다고 해요. 되게 외톨이가 되는 건가요? 네. 되게 저 물 깊은 곳에 나 혼자 있는 어떤 그런 기분. 머리 위로 군붕어는 계속 떠다니고. 그니까요. 그 고립되어 있는 그 기분. 산소 호흡기도 없고. 근데 그 고립감을 느끼면 사람이 또 그 고립감을 탈피하기 위해서 또 중독에 그렇게 또 취하게 되고 빠지게 되고. 근데 사실 고립감을 더 좋아서 중독이 될 경우도 약간 있는 것 같아요. 변태인가요? 내가 이런 고립감, 내 이런 우울함이 즐기면서 뭔가 나는 내 삶에 약간 어떤 이런 식으로 좀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라기보다는 뭔가 내가 살아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사람도 약간 있는 것 같거든요. 아, 진짜? 네, 그렇게 해서 그런 쪽으로 좀 중독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좀 문득 아닐 수도 있고요.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위생관념에 대한 소홀이 있을 수 있고 진짜 심각한 것 같은데 법적 문제의 증가가 있을 수 있대요. 이게 약간 사실 내가 어느 하나에 중독이 되고 빠지게 되면 나 혼자 감내하면 돼요. 그죠? 나 혼자 빠져서 이건 나 혼자 처리해야 될 문제면 상관은 없는데 주변에 가족도 있고 애인이나 연인이 있을 수 있고 친구가 있을 수 있는데 맞아요. 그 안에서 나로 인해서 분쟁이 생기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게 약간 법적인 문제까지 네. 나로 인해서 증가할 수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도박 이런 것도 그렇고. 그렇죠. 도박이 네. 제일 크죠. 네. 네네. 그리고 이제 섭식과 수면 습관의 변화, 짜증의 증가, 그리고 네. 강박적 행동, 변화에 대한 경계심 등이 있는데 이거는 뭐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질 중독의 신호랑 굉장히 유사하다고 해요. 행동 중독, 물질 중독 사실 나눴지만 어쨌든 반응하는 거는 다 똑같은 것 같네요. 그러니까 뭐에 중독됐냐 그냥 이 차이인 것 같은데. 이 차이지 사실 그거를 받아들여서 표현하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건 다 똑같은 것 같고 주변 사람들도 사실 너 이거에 중독됐지 하는 거를 이렇게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행동 중독이든 물질 중독이든 어쨌든 중독된 사람이니까 그냥 똑같이 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서 저는 그 사회적 상호작용의 감소랑 네네. 고립감 그리고 섭식과 수면 습관의 변화, 짜증의 증가 그리고 강박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이 가요. 사실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들어있는 여러 이 멘트 중에 이 문장 중에 제가 양희님한테서 봤던 모습들이 몇 가지가 있어가지고 지금은 아니지만 네. 지금은 아니지만 좀 약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을 때 네. 나타나는 그런 게 있어서 좀 친숙하네요. 뭐 스트레스 네. 받으면 저 거의 뭐 병자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본인을 또 직접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건 고마운데요. 제 입으로 얘기 안 한 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네. 잘 알고 계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자님 입에서 나오느니 제 입으로 말하고 말지 싶어서 제가 지금 제 입으로 그냥 자백을 했어요. 네, 감사하고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사실 이런 중독에 대해서 또 뭐 행동 중독, 물질 중독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아는 주변에서 여러 가지 봐왔던 네. 그런 중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좀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이거를 물질 중독과 행동 중독으로 나눴어요. 네네. 먼저 간단하게 물질 중독을 먼저 언급을 하고 행동 중독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네. 물질 중독은 일단 탄수화물과 당 중독, 나트륨 및 조미료 중독. 아, 섭식장애 같은 건가요? 이거는 섭식장애까지는 아닌 걸로 그리고 음. 카페인 중독 정도가 이제 흔히 우리가 많이들 겪는 건데 이게 약간 그 음식의 양을 스스로 이렇게 조절을 잘 못해서 자신의 음식을 자신이 이제 음식에 중독되어 있는다는 그것도 모르고서 약간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음식 중독하고는 조금은 다를 수 있어요. 그거는 약간 섭식장애에 가까운 건데 네네. 이거는 일반적인 대중들 사이에서 굉장히 평범하게 많이 벌어지고 있는 중독 증상들이에요. 특히 이 탄수화물이 제가 이렇게 알아온 바로는 이 코카인을 먹었을 때 있지 않습니까? 네. 약간 약물인 코카인을 먹었을 때 그 동일한 뇌 부위를 신호를 발생시킨대요. 네.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먹으나 코카인을 내가 섭취를 하나 뇌의 동일한 부분에 신호가 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코카인처럼 탄수화물이 중독을 유발하게 하는 그런 느낌이 약물처럼 있는 거죠. 이게 탄수화물뿐만 아니라 모든 중독 행동에서 그런 같은 신호를 네네네. 받는다고 하는데 네. 이거 나트륨 중독 및 조미료 중독 진짜 밖에서 이제 사회생활 이거 하시는 어마어마합니다. 분들 계속 그 음식점에서 사 드시다 보니까 네네네. 이런 경우 많고 특히 술 많이 드시는 분들 소주 한 주, 맥주 한 주로 염도 굉장히 높은 거 계속 드시니까 제 친구 중에 이 나트륨 중독이 어느 정도냐면 제가 그 신라면 같은 거 라면 있지 않습니까? 네. 인스턴트 라면 같은 거를 끓이면 거기에 미원을 넣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오 대박이다. 네, 그래서 그런 인스턴트에다가 그렇게 소금을 실제로 옆에다 갖다 놓고서 조금씩 첨가를 해서 먹어요. 그거 뭐 거의 화성인 바이러스에 나올 얘긴데요. 그렇게 먹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약간 좀 탈모도 좀 약간 생기게 되고 네. 그 상황이 좀 약간 지금은 이제 좀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매번 음식을 먹을 때마다 그렇게 짜게 먹어버릇하는 거를 못 끊더라고요 한동안. 그렇게 약간 중독되는 것도 약간 있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이렇게 굉장히 염도 높게 드시는 분들 많고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약간 뭐 카페인 중독이라고 할 정도로 섭취를 하진 않는데 네네. 그 습관을 저도 못 버려요. 피곤하거나 아니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커피를 꼭 마셔야지만 그리고 운동하기 전에 무조건 아메리카노를 마셔야지만 내가 운동을 더 잘할 수 있는 기분을 느껴요. 그게 그냥 기분 탓일 수도 있고 실제적으로 신체적으로 변화가 있을 수도 있지만 특히 운동하기 전에 아메리카노를 안 마시면 전 막 불안해요. 어쨌든 약간 흡연도 그렇고 알코올도 그렇고 카페인도 그렇고 그게 이제 몸에 들어갔을 때 뇌에서 나에게 어떤 안정감을 주는 그렇게 약간 작용을 하기 때문에 네. 내가 그거를 어떤 상황에 딱 가기 전에 그 상황에 들어가기 전에 뭐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되게 흥분 상태에 왔을 때 담배를 물거나 커피를 마시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면 나는 뇌에서 그걸 기억하고 아까 각인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불안하고 이랬을 때 내가 커피를 마셨더니 괜찮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뇌에서는 신경을 이렇게 전달을 하는 거죠. 먹어. 너는 맞아요. 지금 편의점에 가서 카페인을 사 먹어. 라고 신호를 주는 거죠. 그럼 두 발로 뚜벅뚜벅 걸어가서 카드 결제를 해서 먹겠죠. 카페인만 사면 다행이죠. 초콜릿도. 초콜릿스러우지 않 이거 탄수화물 당 중독 스트레스에 의해서 많이 유발되고 많은 분들이 특히 여자분들 특히 단 거 좋아하시니까 아, 그렇죠. 이런 분들도 많고 저도 지금은 괜찮은데 한 몇 년을 이걸로 고생했어요. 아, 사실 그 좋은 음식은 네. 중독이 안 되죠. 나쁜 게 사실 중독이 많이 됩니다. 나쁜 놈들. 아유, 얄밉죠? 또 이제 이런 음식에서 우리가 흔히 네. 접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이제 많이 중독이라고 하면 생각하시는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 그리고 마약류나 일부 의약품, 그 왜 항우울제나 수면제 같은 중독이 그렇죠. 있어요. 약간 알코올 같은 경우에 네. 사실 알코올은 어쨌든 먹으면 기분이 되게 좋아집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분이 되게 좋아지고 사실 내가 알코올을 먹지 않은 상태, 내가 깨어있는 그 상태를 사실 견디지를 잘 못해요. 요즘 많이 힘드세요? 그래서? 아니요.
그 알코올을 찾는 사람의 유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제가 아니고요. 최근에 저는 술을 그렇게 먹지 않고요. 에이, 알코올 중독자인 거 내가 다 최근- 아는데. 중독자라고요? 감사합니다. 약간 그 깨어있는 상황을 자기가 약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알코올을 단돈 몇천 원에 섭취를 하게 되면 그 상황을 조금은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술을 계속 찾아서 알코올을 섭취하는 것 같아서요. 좀 되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냥 뭐 니코틴 중독도 워낙 많이 이렇게들 중독이 되시는 부분이고 네네. 그리고 그 마약은 저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항불안제나 수면제는 저도 되게 간절하게 병원을 가볼까 처방을 받아볼까 했던 적이 있어요. 네네. 근데 저는 이제 신경안정제 한 번, 수면제 2번을 이제 한번 먹어본 적이 있어요. 네네. 거의 뭐 정신이 나갈 것 같은 지경까지 극단적으로 가는 바람에 근데 오와 이거 시작을 말아야지 효과가 굉장히 세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거를 한번 맛을 보니까 힘들면 자꾸 또 그걸 처방받으러 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컨트롤을 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물론 그 이후로 그렇게까지 힘든 심리적인 상태가 안 왔기도 했지만 제가 먹은 약을 검색을 해서 부작용 사례를 찾아보니까 네네. 이거 진짜 몇 번만 더 먹어서 잘못해서 중독되면 사람 하나 진짜 막말로 병신 되겠더라고요, 그냥. 병신이요? 진짜 부작용이 진짜 심각해요. 그냥 우리가 영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네네네. 그 마약 중독의 그냥 진짜 직전의 상태까지 거의 뭐 자다가도 몽유병 환자처럼 막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렇게도 되나요?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어도 항불안제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수면제나 신경안정제는 이게 효과가 굉장하기 때문에 한 번 잘못 드시면 정말 그냥 인생 똥칠하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사실 원하는 것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뭐 일중독, 흡연, 알코올 다 이런 것들이 보상이 있잖아요. 에이. 보상을 주기 때문에 사실 끊기가 어려워요. 아무런 보상이 없으면 사실 중독될 일이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보상을 굳이 내가 이걸로 받아야 되냐는 좀 한번 생각해 볼 만 하긴 하네요. 이게 한번 그렇게 중독이 되면 네. 특히 심리적으로 힘든 상황에 수면제나 신경안정제에 손을 대면 네네. 제가 정말 진지하게 말씀드리는데 100% 여기에 의존하게 되고 딱 한 번이라고 생각했던 그 한 알이 정말 바로 2번, 3번으로 쉽게 이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무기력해져요. 먹고 효과가 떨어졌을 법한 다음날, 다다음 날까지 몸에 힘이 안 들어가요. 그렇게 강제로 안정을 시키기 때문에 잘 수 있고 신경이 다운되는 건데 어쨌든 되게 편안한 상태를 유지할 수는 있는 거네요. 절대로 그냥 함부로 이거를 처방받기 위해서 가지 말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이런 물질 중독은 이런 물질로 인한 갈망이나 탐닉 및 심리적 의존에 의한 정신적 습관적 중독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반복되는 섭취나 행동으로 긴장과 감정적 불편을 해소하는 그런 행동인데 그게 어떤 물질의 섭취든 어떤 반복되던 행동이든 심리적 의존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반복되는 행동을 하고 그 물질을 찾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중독에 의한 반복 행동에 정신적, 신체적 의존이 굉장히 심해져서 자의적으로 중단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인생의 똥칠하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해치는 그런 똥망, 폭망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방송에서 똥 얘기가 좀 많이 나오네요. 똥칠 계속 하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네. 삐 처리 안 할 거예요? 그럼요. 듣기 아주 적절하게 느낌이 잘 살렸으니까요. 요런 건 또 요 정도로 세게 말씀을 드려야 조금이라도 그럼요. 와닿지. 그렇죠. 인생이 무너질 수 있어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이렇게 착하게 얘기하면 그 귓전으로나 듣겠습니까? 안 듣죠? 네. 그리고 특정 행동이나 조건에 의한 이제 우리의 메인 테마. 그렇죠. 행동 중독이 있어요. 오늘 좀 깊게 다뤄볼 주제죠. 네. 네. 첫 번째로 일 중독, 돈 중독, 성공, 착취, 명예, 권력 중독에 관련된 그런 중독이 있는데요. 네네. 뭐 떠오르시는 분 저기 깜빵가 계시는 몇 분 떠오르시는 분들 계시죠? 사실 이 부분에서 좀 직위가 높으신 분들이 좀 많이 해당되는 것 같기는 해요. 네. 사실 일중독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어린 시절에 만약에 잘난 점이 되게 없어요. 뭐 운동도 못했고 아무런 특이하게 내가 이렇게 누군가한테 뽐낼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한번 공부를 되게 잘했어요. 네.
뭐 성적을 되게 잘 맞아 왔는데 부모님이 나한테 잘했다. 네. 너는 정말 잘했어. 칭찬을 엄청 해줬어요. 그럼 그 순간 그 아이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뭔가를 되게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이런 성적이나 이런 공부 같은 걸 잘 해오면 나는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구나 해가지고서 그런 쪽으로 빠질 가능성이 되게 크거든요. 맞아요. 일도 똑같고요. 일도 내가 가정 내에서 내 집사람한테 인정을 못 받고 있는데 일을 잘하면은 집사람이 만약에 인정을 해줘. 그러면은 오히려 더 여기에 내가 왜냐면 그거에 따른 보상이 오는 거죠. 관심이 맞아요. 오니까. 그리고 이거는 그냥 긍정적인 예로 자기가 하는 일이 너무 좋아서 그 일을 하고 있고 네네. 그 일에 대한 열정이 넘치다 과해서 일 중독이 되시는 분들도 있지만 자라오면서 우리나라의 그 교육 과정의 폐해에 의해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걸 했을 때 즐거운지 이런 걸 몰라서 취미도 없는 거예요. 근데 또 가만히 있는 건 굉장히 인생의 낭비라고 생각하셔서 그냥 나는 평생 이렇게 일로 내 삶을 채울 거야 라면서 그런 식으로 일 중독이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약간 그 어떤 뭐 디제잉이나 사실 음악적으로 되게 투자를 시간을 많이 하면 할수록 고퀄리티의 음악이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되게 욕심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음악에 되게 욕심이 많으신 분들이 그걸 중간에 끊고서 하기보다는 계속 내가 원하는 게 나올 때까지 원하는 작품이 나올 때까지 그림도 약간 마찬가지고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그 일에 매달리게 되는 그런 왜냐하면 딱 내가 원하는 부분이 나왔을 때 그 성취감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이라는 걸 받기 때문에 맞아요. 따지고 보면 그렇게 일에 좀 중독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말씀드린 꼭 일은 약간 한켠으로 배제해 두고라도 그 돈, 성공, 명예, 권력 이런 거에 중독되는 거는 그냥 이 자본주의 사회의 폐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요즘은 그냥 돈만 많아도 우리나라 돈만 많으면 살기 편한 나라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모두가 다 관심을 줍니다. 사실 돈만 많으면 우러러보고요. 좋아하고 사실 뭐 되게 편하게 살 수 있는 삶이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여기에 중독이 좀 많이 되는 것 같네요. 이런 쪽에 중독돼 있으신 분들 중에 그 비군 인격장애라고 해요. 네네. 이거는 반사회적으로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인격장애로 분류가 되는데 네네. 자기애성 인격장애나 소시오패스에 해당되시는 분들의 비율이 이쪽에 중독되신 분들 중에 굉장히 많다고 해요. 내가 원하는 부분을 쟁취하고 착취하기 위해서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감정이나 이런 것들은 좀 무시할 가능성이 크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애성 인격장애로 좀 발달할 가능성이 좀 굉장히 큰 것 같네요. 제가 이런 분들한테 네. 들까지는 아니고 정말 그냥 크게 한번 대어본 적이 있어서 이렇게 스스로 말씀을 해주셔서 되게 좀 고맙네요. 여기에 대해서 방송은 한번 추후에 저희가 이건 준비 과정이 좀 길게 필요한 관계로 가을쯤에 한번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요 비군 인격장애 특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기대할게요. 네. 네. 그리고 다음에 이제 TV 중독이나 게임 중독 그런 매체 뭐 이런 중독들이 있어요. 웹게임, 스마트폰 게임도 네. 포함되고요. 이런 분들 특히 일상생활이나 정상적인 인간관계 유지가 잘 안 되고요. 게임을 하면서 그 안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되게 성취감도 느낄 수 있고요. 평온함도 사실 느낄 수 있어요. 저희가 실제로 그런 게임이 있습니다. 유로트럭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무슨 게임이냐면 내가 트럭 기사예요. 네. 기사인데 그 배경은 유럽이에요. 네. 유럽이 쭉 이제 외곽으로 나가게 되면 그 엄청난 풍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트럭을 타고 풍경을 보는 거예요. 진짜요? 진짜 있습니다. 실제로 비행기를 타고 몇 시간 동안 운행하는 게임도 있고요. 너무 재밌겠다. 네? 나 할래. 유로트럭은 말 그대로 내가 목적지까지 가면서 풍경을 보는 거예요. 이게 어떤 식으로 중독이 될 것 같냐면 내가 평소에 느껴보지 못한 감정을 게임에서 느낄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실제로 또 어떤 게임은 있냐면 무인도에서 살아남는 게임, 생존 게임 같은 것도 네. 있어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실제로 느껴보지 못하지만 거기서 내가 살아남았을 경우에 다른 사람들 다 누르고 내가 살아남았을 경우에 나의 자존감 같은 게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게임에 빠질 가능성이 그 무엇보다 제일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실에서 내가 만족 주지 못하는 부분을 나는 게임에서 풀어내는 거거든요. 현실에선 돈 벌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그렇죠. 게임에서는 내가 그 게임만 잘하면 그럼요. 돈이 엄청 많아지고 특히 그럼요. 그런 게임들 그 많은 페인을 유발하는 그 미친 듯이 몬스터 잡고 랩업하는 게임들 있잖아요.
거. 이건 네. 삐 처리하도록 할게요. 이게 게임 얘기하면 안 되나요? 안 좋은 얘기 하는데 또 그렇게 이름을 제대로 언급을 하시는. 미쳤나봐. 옛날에 또 뭐가 있었죠? 여러 가지 게임 있었어요. 어쨌든 양희님이 말한 것처럼 그 안에서 진짜 돈 벌 수 있어요. 네. 네, 왜냐면은 내가 시간을 투자하는 것만큼 네. 와요. 근데 현실에서는 사실 한 달 채워서 월급 받는 게 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갭 차이가 약간 더 큰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해요. 그래서 이게 당연히 빠질 수 있는 요소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건들 있지 않았나요? 그 PC방에서 게임하다가 잠도 안 자고 게임하다가 네, 그 맞아요. 사망 사건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것도 있고 뭐 젊은 부부가 이제 게임에 빠져서 자녀를 돌보지 못해서 이제 자녀가 이제 사망하게 되는 경우까지 가게 되는 것도 있고요. 왜냐하면 바로 내 눈앞에 내가 조금만 더 하면 그 성취를 이룰 수 있는데 주변에 있는 내 환경은 절대 보이지가 않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내가 거기서 욕구를 채우고 보상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상이 있으니까 사실 이게 놓기가 참 어렵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냥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기자기한 화면 이런 거 그리고 회사원분들 그런 거 많이 하시더라고요. 스트레스 받는데 잠깐 짬 타임에 한 1, 2분 만에 할 수 있는 그 막 같은 색깔 맞춰서 팡팡 터트리는 그런 게임들 있잖아요. 무슨 팝 뭐 이런 것들, 네네네, 무슨 네네. 크러쉬, 무슨 팝 이런 것들. 캔디 자꾸 삐처리 효과음 넣게 만드실 거예요. 아직 얘기하면 안 되나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갖고서는 그런 것들 퀴즈 푸는 줄 알아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런 것들 있고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몇 년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농장 경영과 레스토랑 경영에 저는 굉장히 중독되어 있습니다. 헤이팜 뭐 그거 아닌가요? 헤이데이랑 헤이데이. 그거랑 하여간 뭐 레스토랑 경영하는 게임 있어요. 정치자분들 저희가 게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해보라는 게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해보라는 게 아니라 사실 이런 게임 같은 게 양님하고 저하고 얘기한 것처럼 현실에서 만족 못하는 부분을 풀기가 참 좋습니다. 사실 양희님 그 동물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그 농장에 동물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막 그 소 키우고 막 닭 키우고 막 우유 짜고 달걀로 막 요리 만들고 너무 재밌어 미쳐버릴 것 같아요. 정말 취향 저격이잖아요. 미치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 게임을 내가 놓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게임이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보람돼요. 막 소젖이 막 15통씩 나오고 막 달걀이 막 15개씩 채워져서 내가 그걸로 또 막 베이컨 프라이 뭐 이런 거 요리할 수 있는 그 쾌감. 또 이게 팔고 나면 돈도 쌓여가고 이게 두둑하게 또 쌓여가면 기분도 좋고. 저는 돈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만드는 과정과 그 동물들의 어떤 보면서 성취감을. 그리고 계속 새로운 건물 지어서 또 새로운 음식을 만들 수 있고. 자, 다음 얘기하죠. 네. 그리고 이제 SNS를 포함한 인터넷 중독과 스마트폰 자체에 대한 중독이 있는데 네네. 이 스마트폰 중독은 아무 연락도 안 왔는데 그냥 계속 습관적으로 열었다 닫았다라도 해야 되는 약간 이런 부분도 있고 사실 SNS가 영향력이 제일 큰 것 같아요. 핸드폰을 열고 닫는 거에 가장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좋아요 누르면 띠링 울리기도 하고 사실 그런 감정 관심 받는 거 되게 좋잖아요. 맞아요. 내가 뭔가 사진을 올렸을 때 누가 그걸 나를 되게 좋아해 준다는 거 좋은데 그걸 내가 계속 원하니까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혹시나 하면서 계속 열어보는 그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습관이고 그리고 카톡 아무도 안 했어요. 전화 네네. 아무도 안 했는데 네네. 혹시 카톡 왔을까 봐 괜히 눌러보고 그죠. 그리고 SNS도 그렇지만 유튜브 음. 요즘 유튜브 굉장히 많이들 보시잖아요. 핫하죠. 네. 이 유튜브 영상도 한번 보다 보면 정말 빠져들어요. 되게 연관 관련된 동영상을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연속 재생을 해주거나 그니까요. 그 밑에 뜨잖아요. 네. 그 밑에 뜨는 것들이 어쩜 그렇게 내 취향에 맞는 걸 보여주는지. 저 요즘 유튜브 보느라고 네. 새벽 5시까지 잠을 못 자요. 그럼 중독인가요? 저 중독이에요. 요즘 그 네네. 동물 영상을 그렇게 막 고양이 키우는 집들 네네네. 구독해놓고 뭐 네네. 길고양이 관찰하시는 분부터 시작해서 여러 마리 키우시는 분들 구독을 하다 이제 연간 영상에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걸리더라고요. 저 그것도 채널 구독해놓고 그렇게 보다가 이제 실제로 전문적인 동물 방송까지 보게 되는. 아니 자기 전에 그렇게 그러니까 되는 거죠? 5만 뭐 고래, 표범, 사자 5만 걸 다 보다 보면 또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지식에 대한 설명도 같이 나오잖아요. 사실 그런 거를 찾아보는 게 다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동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난 거기서 행복감을 느껴. 네. 나는 거기서 만족감을 느껴. 그런 보상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나도 모르게 계속 그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 계속 찾아보는 것 같으니까요. 양희님 중독 맞네요. 감사합니다. 이게 아까도 감장님이 한번 언급을 하셨는데 네. 그 코카인 중독자랑 비슷한 그런 어떤 것들을 탄수화물에서 느낀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이게 중독자의 특히 그 인터넷 중독자들 이건 아마 이제 제가 찾아본 정보에 인터넷 중독자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렇지 네네. 다른 것도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독자의 뇌신경학적인 기전을 살펴보면 중독된 사람의 대뇌 영역이 그 마약 중독자랑 똑같이 굉장히 유사한 대뇌 신경학적인 기전을 보이고 있대요. 되게 신기하네요. 네, 이게 성중독이나 인터넷 중독자의 그 대뇌 포도당 대사랑 그 충동성을 비교한 결과도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특히 인터넷 과다 사용자가 정상 사용자보다 굉장히 충동성 면에서 그 높은 레벨을 가지고 있대요. 예. 사실 인터넷 안에서 내가 검색을 하고 타자를 두드리고 스마트폰도 좀 비슷하긴 한데 사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뭐든지 인터넷 안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각적으로만 해도 벌써 번쩍번쩍 자극적인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내 마음대로 웹서핑을 하고 인터넷에 중독돼 있다가 현실에서 만약에 내 마음대로 안 됐을 경우에 예. 굉장히 충동적인 상황까지 가서 그거를 극단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까지 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어릴 적에 엄마가 이제 컴퓨터랑 TV를 이제 하려고 하면 항상 시간 제한을 두고 딱 그 약속을 지키게 했는데 셧다운제네요. 네. 네. 근데 그거를 그 이상 못하게 한 게 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런 자극적인 매체를 자꾸 보면 네가 나중에 성격이 나빠지고 성격이 급해지고 이 얘기도 하셨어요. 네가 굉장히 폭력적이고 충동적인 사람으로 클 수가 있다고.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매체 내용보다 그 인터넷이나 그 매체에서 보여지는 시각적인 효과가 그 신경 전달 물질에 자극을 줘서 그렇죠.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16세 이하 청소년들한테 네. 이런 게 훨씬 더 자극적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9금이 걸고 그 위에 뭐 15금이 걸고 막 이렇게 컨텐츠에 이렇게 걸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어린 나이일수록 사실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따라하고 충동적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조금 나중에 저희도 자녀를 낳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자체적으로 저희 집에 TV나 스마트폰 이런 거에 저는 자물쇠를 채워서 시간이 되면 열쇠를 줘서 열어서 그때 보고 다시 잠그고 할 수 있게끔 하면 좋은데 그러면 아빠랑 사이가 아주 극단적으로 벌어지겠네요.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나가면 널린 게 그건데요. 학교 가면 친구들 그거 다 들고 다닐 그럼요. 텐데요. 아무 의미가 없죠. 그냥 한번 던져보신 말이네요. 그럼요. 이게 제가 일단 1부를 요쯤에서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마지막으로 요 인터넷 중독에 대해서 그 굉장히 그 의학적인 상식에 대해서 조금 마저 이야기를 하고 좋네요. 마무리를 네. 할게요. 네. 인터넷 중독자의 오른쪽 안화 전두피질과 어디요? 안화 전두피질이요. 진짜 안 와닿네요. 네. 그리고 왼쪽 미상액에서 정상인에 비해서 되게 높은 대뇌 활동성을 보인다고 해요. 인터넷 중독자한테. 예,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안 좋은 것 같은데. 뇌가 되게 왔다 갔다 신경 전달 물질을 좀 과도하게 내뿜는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네. 드네요. 이거는 이제 각각 충동 조절, 보상 처리, 그리고 중독과 관련된 인지 기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대뇌 영역이고 인터넷 과다 사용이 대뇌 포도당 대사 및 활동성과 연관돼서 물질 남용, 행동 중독 및 충동 조절 장애 등과 흡사한 뇌신경학적 기전을 보인다고 해요. 되게 안 좋네요. 장난 아니죠. 네. 그리고 아울러서 안화전두피질은 코카인 중독자에게서도 그 일반인에 비해 높은 활성화 정도를 나타내는 영역으로 인터넷 과다 사용자와 코카인 중독자가 유사한 대뇌 신경학적 메커니즘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되게 와닿지 않은 안화 전두피질이 안 와닿는데 이상하게 기억에 남네요. 어쨌든 네. 여러분 조심하시라는 얘기예요. 안화 전두피질 조심하세요. 그러면은 우리 1부는 여기서 일단 마무리를 하고 여러분도 잠시 쉬고 오시고요. 이 이후에 계속 그 행동 중독에 대한 것들이 뭐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청취자분들도 쉬고 오나요? 바로 2부 트실 것 같은데. 쉬고 오셔야 돼요. 물 한 모금 드시고 오시고 이제 맥주 한 캔 들고 오시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2부에서는 행동 네. 중독에 대한 얘기를 계속 이어나가고, 그리고 중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과 문제점 재밌겠네요. 그리고 이제 중독을 예방하는 것과 음. 해결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테니까 네. 여러분 2부 꼭 들어주세요. 우리 조금 이따 만나요. 량이님 1부에서 굉장히 말씀 많이 하셨는데 네. 고생했다는 말 네. 전해드리고 싶고요. 2부에서 더 고생하라는 말도 곁들여서 전해드리고 싶네요. 2부가 더 재밌을 예정이니 2부에서 만나요, 여러분. 이따 봐요. See you later.